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제주도는 공기가 다른데요.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네.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정님, 네. 네. 이곳 제주도에 이 보천교를 신앙했던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이 제주도의 항일운동이 적극적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5개월 전, 1918년 10월 7일 그 제주도 법정사에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제주도 최초의 항일 항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보천교 신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항일 운동입니다. 3.1 운동 못지않은 그런 항일 운동이죠. 그리고 그 법정사 항일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쯤 뒤에 한 11월 달쯤이죠. 그 제주도의 그 보천교 신도인 이창경이 그 이제 목포로 솜 19포대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들어가다가 목포 이제 경찰서 단속반에 체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솜 포대 안에 독립자금 현금 10만 원을 은닉하고 가다가 그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체포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독립자금에 그런 큰 지원을 했던 보천교가 일제 그 식민 권력에 노출되는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제주도의 독립운동이 이 보천교를 중심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제주도민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좋은 사례.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이 강성관 도생님하고 이 강희경 도생님 네,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관 도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신앙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이곳 제주도에서 태어나셔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제주도 태생이고요. 토박이신 거네요. 예, 계속해서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곳 제주에서 이렇게 그 소방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소방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 저는 이곳 제주에 예. 바람도 좋고 뭐 물도 좋고 네 돌만 많은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는 저 아름다운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데요. 네, 새도 예. 많은가 봐요. 예. 네. 자,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도장을 처음 방문하기 전에 그 개벽이라는 책자를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이제스트. 예, 네. 다이제스트 개벽 맞습니다. 근데 그때 뭐 본격적으로 그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친구가 그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당구장 4층에 증산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그때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구 치렀다 지금 도장에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정작 이제 당구는 배우지는 못하고 네.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 그 증산도장을 찾았었는데 그때 앞에 두 분이 그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들어가서 뒤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네. 전혀 뒤도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계속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날 그냥 뒤에 게시판이나 이런 거 몇 줄 읽고 다시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깊이 이렇게 몰입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뒤에 오신지 모르셨나 봐요. 예, 뭐,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꼭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저녁 먹고 저녁 때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구장에 갔다가 도장을 찾아갈 정도면 뭔가 굉장히 진리에 관심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 라주니 씨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저서를 그때 한 2권, 3권 정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너무나도 큰 세계가 있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크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열심히 이런 쪽 세계를 찾아봐야겠다. 내 삶의 방향을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그대로 대학교 생활에 이어졌나요? 그 대학교를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네. 그 충격의 나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이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이제 언급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4.3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어떤 빨갱이가 내려와서 큰 사건을 저지르고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데자부를 통해서 접했고요. 그다음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네. 학교에서 이제 보고 들었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제 이 어떤 이 세상의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정도 가시면 보통은 이제 네. 학교를 마치면 집에를 안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잔디밭에 선배들 붙잡고 예. 선배, 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 예, 나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친구? 예, 왜 이렇게 수업을 조용히 이렇게 듣지? 나가서 이제 그때는 학생 운동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활발히 있었던 때인데,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조용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몇 권 더 많이 읽었었습니다. 이제 제주 4.3에 대한 책들도 네. 몇 권 읽었었고, 어떤 그런 급변하는 사회 현상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 많은 책들을 접하셨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여러 선배님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은 책을 읽음으로써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좀 더 신빙성 있는 그런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어서 네. 책을 읽는 쪽을 많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네. 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꾸 네. 이제 제가 충격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그 뒤에 참고 문헌들이 나와 있는 거를 도서관에서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그때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제가 배우고 공부해 왔던 이 세계와는 네. 확연히 다른 또 다른 세상, 아니면 이제 진짜 진리라는 것은 어떤 그 전에 알았던,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물론이라든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배님들하고 같이 많이 공부를 했던 그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혹시 과학을 전공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과학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아마 진리적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현대 물리학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모든 입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소립자, 뭐 전자라든가 뭐 그런 소립자들은 그 입자성과 파동성의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서로는 각각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입자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독립해 있는 개체입니다. 근데 파동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독립해 있으면은 파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손을 잡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이 성질을 가졌다. 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독립해 있는데 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증산도의 진리 책을 읽으면서 네. 거기에 보면 무극, 태극, 환극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제 1장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태극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이제 여러 과학 이론들이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태극의 성질이 그러한 성질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것이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읽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을 쓴 이 사람이나 많은 그 과학자들이 동양 사상에 심취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참 진리를 만나기까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많은 책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진리 탐구를 해나가시는 과정인데요. 호정님, 네, 방금 이제 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입자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이고 또 이제 파동은 측정이 되고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은 헷갈리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성관 교정님은 증산도 진리책을 공부하면서 그런 태극의 개념이 잡히면서 특히 무극, 태극, 환극을 공부하면서 그 태극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서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태극은 모든 사물에 음과 양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이아그램입니다. 입자와 파동을 이 태극의 음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입자는 입자의 세계를 과학의 영역에서 이제 연구를 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종교에서 이제 다뤄왔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종교와 과학이 어떤 접점을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 증산도에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계님 진리인 이신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치와 신도 세계,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역사를 이제 이신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치의 세계와 신도의 세계를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현상 세계 이면에는 이 두 가지의 진리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를 편협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진리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진리를 해석할 때 이치적으로 보느냐 또는 영적으로 보느냐 한쪽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되는 어떤 상충되는 면이 있었다면 바로 증산도 상징 진리의 진리 삼박자죠. 바로 이신사 법칙은 바로 이치와 신도를 함께 같이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편향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강성관 도생님 덕분에 또 현대 물리학을 네, 저희가 한번 지리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상제님 지리를 공부하면서 이 현대 물리학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단순하게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암기만 해왔던 그 지식의 내용에서 그 체험적으로 또는 어떤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증산도 학생회를 만들고 그리고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주대학교에서 직접 이제 강의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도 따로 이렇게 만나뵙고 했었는데 언제 그것을 따로 공부를 했었냐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셨었습니다. 네,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많이 기다리셨죠?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귀포 동홍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강희겸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도장에서는 포감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강희겸 도생님도 이곳 제주도 토박이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젊은 사업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상재임 신앙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꿈을 향하다가 진리를 만나는 길.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찾는 길.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스승님을 만나는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축구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이 됐는데 하루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 갑자기요? 예, 잠자다 일어났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동네에 수소문 해가지고 그 침 놓는 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산 쪽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거기 갔는데 침을 맞았지 않습니까? 고개가 싹싹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의사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의 꿈을 키우면서 한의학에 관련된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그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사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단전호흡 책 그 사서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단전호흡을 한번 해보는데 배가 뜨뜻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하인마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커서 제대로 한번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단전호흡을 멈췄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요. 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여의었어요. 특히 이제 친구들이 자살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모 친구가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또 그 중학교 2학년 때 최모라는 친구가 바다에 휩쓸려서 또 먼저 갔고 고3 때 고모 친구가 집안 문제랑 뭐 겸사겸사 전 솔직히 그때 많이 충격이었어요. 수능을 앞두고 이 정말 인생의 기로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만났었거든요. 웃으면서 이렇게 뭐 인사 나누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딱 가버렸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남들 막 자율학습하는 시간에 A4 용지 딱 거기에다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글을 적어보고 그 내가 태어난 것부터 가족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봤는데 그때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참 한 번만 겪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참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사연 이제 어떤 스토리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아까 꿈도 얘기했듯이 뭐 축구 선수 그런 것처럼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스승님과 그러니까 이제 사범님, 관장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게 되고 그런데 보통 학교 가면은 선생님 그냥 당연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을 당연히 만나지만은 그분에 대한 뭐 인사는 하겠죠. 인사는 하겠지만 제대로 된 예의를 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스승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진 않잖아요. 또
학생들 또한 그런 거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운동 쪽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스승님이나 관장님, 뭐 사범님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스승님이신가에 대한 거를 좀 본능적으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 증산도를 만났을 때 이제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증대였던 것 같아요. 증산도대학교 처음 그 도장 간 날인데 우주 담론을 하더라고요. 우주련 얘기도 하시면서 스승님들 중에 이런 우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그때 좀 반했죠. 예. 네. 이미 이제 동호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네. 운동을 하면서 배운 어떤 스승에 대한 이제 몸소 익히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네. 이런 과정이 이제 바탕이 되면서 제가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를 국악번으로 들어가는데 동아리 후배였던 곰지 도생을 이제 4년 만에 만나게 돼요. 후배. 그래서 그 도생이 시청에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 한 5시쯤, 오후 5시쯤에 시청을 가가지고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때 정육이 성도님이 우주일련 설명을 좀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받았던 책이 개벽을 대비하라는 책입니다. 개벽을 대비하라요? 예.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다가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죽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이 개벽이라는 개념도 생소하긴 했지만 읽어보고 보니까 이제 사스도 돌고 태풍도 심각하고 그때 당시는 또 2003년도 효선이 미선이 하면서 미군 철수 그런 것도 막 있었어요. 반대도 있었고 네네. 그런 것들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 책 읽으면서 그런 게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알아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나 혼자 가긴 좀 부끄러우니까 친구 한 명을 데려고 갑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2004년도 6월 달에 가가지고 그냥 쭉 공부하면서 이제 입도까지 몸을 다 담으신 하고 거네요. 예. 예. 이제 그런데 아마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이런 수행이랄지 또 여러 가지 지리적인 관심, 뭐 동양 철학이랄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좀 기초 지식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도장에 가서 진리를 이제 확신을 하고 네. 이제 입도를 내가 이제 해야겠다. 친구를 아까 데려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실은 저는 종교라는 걸 솔직히 믿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음양오행은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도장을 딱 갔는데 이 정용직 성도님이 이제 역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여기요. 예. 복희 8개, 문왕 8개, 정력 8개를 그리면서 지축이 정립되는 네. 모습을 그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치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알아봐야 된다. 솔직히 그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차피 인생은 40대, 50대 인생이 판가름이 나잖아요. 20, 30대에 살아온 인생이 40, 50대에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40대, 50대 되면은 세상의 환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전기공학과 다니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 게 있어요. 2030년이면은 석유가 고갈난대요. 그때 막 한참 그런 신문이 나올 때였어요. 네. 뉴스가. 그 교수님께 질문을 하죠. 교수님, 2030년이면 석유가 고갈난다는데 에너지 문제는 어떡합니까?
대체 에너지 만들고 있지 않냐. 그게 실용화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100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도 한계성이 있구나. 네. 예. 이 부분이 증산도의 개벽관념에서는 이런 현대에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사상이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예, 이 증산도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어떤 현대 문명의 한계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것이 바로 개벽 사상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지리를 만난 과정 참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네. 광성환 도생님하고 강희겸 도생님은 또 대학교 서로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대선배님이시죠. 네네. 네.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신앙을 다 두 분 다 만나신 거잖아요. 네. 네. 참 신앙을 오래 하신 건데 그 세월 속에서 참 많은 또 연륜도 쌓이시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건데 신앙을 하면서 정말 또 믿음이 확고해진 어떤 또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뭐 여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그 일제 시대 때 보천교를 신앙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 옆집에 네. 이제 계셨던 할머니가 이제 그 보천교를 신앙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증산 도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 할머니가 네. 이제 그 손자가 태울주 주문을 이제 외우는 걸 듣고 깜짝 놀라면서 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도 데려가 주라. 예,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장에 시간 나실 때마다 이제 오셨는데 그때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몰래 그때 네. 이제 일제 탄압이 있었으니까 몰래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천막 치고 그 글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한 줄 알았는데 글 공부가 다름 아닌 태을주 수행이었죠? 네. 주문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문 수행 한 20일 이상 한 달 정도 하면은 네. 천막 위를 그냥 붕붕 날아다니고 예, 아픈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이렇게 치유도 해주고 치료도 네. 다 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면서도 이게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지금 상대님 신앙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예, 그 맥이 지금 이제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지금- 갑자기 손주가 지금 와서 태울 줄 읽으니까 지금 예, 깜짝 놀라신 예, 거잖아요.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제주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당시에 상대님 신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선도 또는 이제 보천교를 신앙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증산도라는 것을 모르고 이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강희겸 도생님도 이 보천교와 관련된 어떤 일화가 있나요? 실은 이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조상님의 음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상님 중에 상제님 신앙 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우연하게 외할머니께 들었어요. 외할머니요? 예. 네. 그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오한표의 어르신인데 보천교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원에 오봉남 도생님이라고 증언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오봉남 할아버지. 예, 네. 그분이 원래 성산읍 오조리가 고향인데 오한표 어르신은 이제 수산이 고향이고 성산읍.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잠시 봤었대요. 예. 그래서 저희 오한표 어르신이 106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한참 보천교 신앙할 때 독립운동도 하시고 조천에 보면 진드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징역살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할머니 말씀 듣고
외외 증조부께서 예, 상제님 신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상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음덕으로 이렇게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강성관 조상님께서는 옛날에는 이제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뭐 도인들이 붕붕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낫게도 해주고 이제 했다는 그 이웃 할머니의 그 옛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또 두 분의 수행 체험담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그 청수 모시고 수행을 한 몇 달 계속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개학을 하고 난 뒤에 친구들이나 이 사람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대강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대충 혈액형은 무슨 형이 가깝고 이제 그 집안 형태는 어떻고 그냥 직관으로 예, 하시는 그냥 말씀이시죠? 예,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일 것 같다 해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과 친구들 특히 여자애들이 좋아가지고 자꾸 저한테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같이 이제 점심 먹다가 저기 내 친구인데 뭐 하는지 알아봐. 예, 혈액형이 뭔지 한번 맞춰봐. 부모님은 뭐 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신기하게 너무 다 맞아가지고 이제 예,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했죠.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걸 왜 후회를 하셨나요? 제가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얘기를 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우리 증산도나 또는 이런 동양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흥미거리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값어치 또는 우리 증산도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깊이 이렇게 깨닫고 다시는 이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체험 사례가 있으세요? 그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또 있는데요. 단학 수련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는 분이 찾아왔는데 그 자기 자신이 백회를 열었는데 네. 백회로 기가 계속 빠져나간다. 너무 큰 병이다. 병원 가도 안 되고 한의원 가도 고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도장을 이끌어 가셨던 책임자 분하고 같이 해서 이제 백회를 막아주는 그 수행도 해주고 기를 불어넣어주는 수행을 그때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네. 치유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태을주 주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 크게 느끼게 됐는데 그분이 이게 나중에 이제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 태을주의 세계는 이런 기치유의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다. 예, 이런 걸 이제 그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태울주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실제 체험을 해봤고요. 강희겸 선생님도 체험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05년도 9월 달에 증산도 대학교가 있었는데 종도사님 도움 말씀 바로 직전에 도공한 거였어요. 네. 태일궁 2층에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 도공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큰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엄청나게 좀 컸는데 거기서 이제 두루마리인지 족자인지 뭐 그 임금한테 상소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소문 같은 그런 거. 예. 네. 근데 그게 탁 올라가더니만 착 폈어요. 세로로. 그게 5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있었나요? 알아야 산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진리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대포 책임자를 맡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긴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요.
알아야죠. 네, 아마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예, 뜻으로 그런 체험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이제 한 분은 또 테일즈를 읽어서 직접 기치료도 해보셨고 아픈 사람을 낫게도 해주셨고 또 이제 한 분은 또 이런 직접적인 진리 공부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더 열심히 수행하셨을 텐데 또 뭐 한두 가지 더 체험 사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포 책임자를 할 때 우리 대포 도생이 있었는데 다음 카페에서 흉가 체험이라는 그런 다음 카페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터미널에 있는 흉가를 친구 몇 명이랑 해서 간 모양이에요. 근데 걔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큰일 났어. 갑자기 왜? 아, 흉가 체험했는데 내 친구가 빙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향에 있을 때라서 당장 갈 수는 없고 일단은 내일 도장으로 와라.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도장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교육실에서 그 애를 눕혀놓고 태울 줄을 읽었어요. 태울 줄을 읽으니까 읽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었죠. 심령한테. 넌 누구냐? 그러니까 너 이름을 얘기해라 하니까 김민지. 그럼 몇 살이냐? 하니까 19살이래요. 예. 그럼 넌 학교가 어디냐? 물으니까 제주 보건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제주 보건대학? 제주 보건대학은 저희 때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죠, 바로. 알고 보니까 한라대학교 전신이었어요. 이게 실존하는 학교였다는 거죠? 예, 네. 지금 한라대학교가 그전 이름이 제주보건대학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넌 왜 죽었니? 그러니까 그날 아빠랑 다퉈가지고 가출을 했대요, 애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터미널에서 네. 터미널 앞에서 차 사고 뺑소니를 당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방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너 왜 여기에 이 아이한테 들어왔냐?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아픔이랑 그런 같은 파장이래요. 나랑 네.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대요. 그럼 넌 어떻게 하면 나올래? 배고프대요. 밥 주면 나가겠대요. 응. 그러냐? 그러면 밥을 줬죠. 네. 예. 밥을 주니까 나가더라고요, 진짜로. 네. 예. 그런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네, 바로 그것은 바로 증산도 진리라는 그렇죠.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체험입니다. 오늘 일심으로 신앙하면서 네, 도장에서는 또 봉사를 하시고 또 사회에서는 정말 헌신하시는 바로 강성환 도생님 또 강희겸 도생님의 또 감명 깊은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이유가 없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의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증산도라는 것은 그런 모든 원인이나 이유 또는 질문에 대한 큰 해답 또는 큰 방향성을 제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풀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는 사상적인 문제들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이곳 증산도가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증산도 책을 접하실 수 있다면 책을 한번 보시고, 요즘은 너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또는 상생방송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제가 상제님 신앙을 이제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불가에서 말했던 용화 세계, 육아에서 말했던 대동 세계,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했던 천국. 우리 상제님 진로로서는 상생의 시대 또는 조화 성경이 가까워 왔다.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제대로 진리를 만나가지고 예, 생사의 기로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 진리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시간에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네. 네,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뜻깊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마 깊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연 들려주시면서 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위대하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땅, 만물,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모든 것에 힘과 느낌을 던져줄 수 있는 감성의 주인공이다. 바늘구멍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조화 덩어리이다. 오늘 사연 속에서 심야자는 되어 천지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 마음자리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신 종도사님의 도움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